강골기질을 드러낸 김태우와 신재민의 반박. 도덕적 둑이 터진 문재인 정권, 치명적이다.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 진전 있는 신년사 내용은 없고 개성공단, 금강산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개성공단, 금강산 다 니네 도와주는 건데 조건 거는 거 자체가 어이없다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당최 누가 김정은에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갑질하라고 간땡이 붙게 만든 거죠?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김미영 원장은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보도하는 언론의 형태를 두고 한국 언론이 대체로 미쳐 있다며 김정은 올해 신년사는 강력한 핵보유 의지와 대미 협박이다. 이게 무슨 핵폐기이며 비핵화 의지인가? 마지막 카드 뽑은 것.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궁금하다. 얕은 그냥은 안 넘어가는 2019년이 될 듯하다고 꼬집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특찰반 관련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인사배제 7대 원칙 어긴 임명 없다고 전희경 의원 상대로 공방을 벌이며 7대 원칙에 임용된 인사가 있으면 찾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게 TV조선의 팩트체크로 밝혀졌습니다. TV조선은 뉴스9을 통해 위장 전입, 음주운전,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청와대 7대 비리 관련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설명한 후 유은혜, 강경화, 김상조가 위장 전입을 인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고위 공직자, 후보자 포함 5대 비리 위반 의혹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이 중에서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하나라도 안 걸린 문재인 내각 인사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정부현 여가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뿐이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1개 이상의 부적합한 의혹을 받은 혐의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조국 민정수석 얼굴 앞에 내밀면 뭐라고 할까요? 설마 7개를 모두 어겨야 배제된다는 게 업계의 정설이라는 헛소리는 하지 않겠지요? 12월 3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거듭되는 불법 행위,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유포 행위에는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가짜뉴스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게 인신공격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홍익표가 누구냐 하면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뜻하는 귀태 발언을 해서 집중 비난을 당하자 원내대표직을 자진 사퇴했던 작자입니다. 여튼 청와대와 좌파 정치권의 대응이 참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얼마 전 청와대 비리 폭로한 검찰 수사관 U급 보고는 미꾸라지라고 하더니 이번엔 신재민 보고 망둥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민주 외치고 인권 외치는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망둥이는 북한이 주로 비난할 때 즐겨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제 좌파 정치권의 비난 용어마저도 북조선화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 제시로 카톡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1월 1일 신재민 기재부 차관보 적자 국채 발생 지시가 뉴스 기사 1위에 랭크되었을 만큼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KTNG에 이어 추가 폭로된 국채 발행 지시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11월 국고국은 당초 예상보다 세수 여건이 좋아 국채 발행을 줄이려 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경우 1년 이자 부담만 2천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 예정일인 지난해 11월 15일 하루 전날인 14일 김동연 전 부총리 지시로 계획이 취소됐다고 신 전 사무관은 전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재정차관보로부터 국채 조기 상환 계획을 보고받은 뒤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면서 당시 김 전 부총리는 정무적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당시 김 전 부총리가 정무적 판단에 대해 정권 말 재정 부담에 대비해 자금을 쌓아둬야 하는 데다 정권이 교체된 2017년 국채 발행을 줄이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줄어
향후 정권 내내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기재부 국고국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지시로 4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발행 직전 당시 국고국 담당 국장 등의 설득으로 무산됐다고 신 전 사무관은 말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담당 국장 등은 세수도 좋은데 비용까지 물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다며 김 전 부총리를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2017년 11월 14일자 파이낸셜 뉴스는 1조 규모 국고채 매입 하루 앞두고 취소라는 제목으로 이에 대해 기재부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라며 채권시장도 어리둥절한 상황, 국채 선물 하락폭만 키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지난 2018년 12월 10일 아시아경제는 문 대통령 초과 세수로 국채 4조 원 조기 상환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주장하는 날짜와 내용들이 제법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전임 정부 임기랑 겹치니깐 안 해도 될 국채 발행해서 돈 땡기고 국고채 매입 하루 전날 매입 취소해서 채권시장 혼란 빠뜨려 주시고 2018년도엔 자기 실적으로 잡히니 귀신같이 국채 상환하고 역대 최대 상환했다고 더럽게 자랑질 늘어놓습니다. 국채는 외국인이 샀을 건데 그럼 수천억 국채이자 국부 유출한 셈이 되는 거죠. 진짜 문재인 정권의 잔대가리 수준은 못 말릴 정도입니다. 돈 때문에 폭로하는 것이냐는 좌파 세력들의 주장에 대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돈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정말 돈이 필요했고 큰돈 부정하게 만지려 했었으면 국채과에 있는 동안 관련 정보 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 국채 선물 시장 했으면 지금 엄청난 부자일 거다라면서 아니면 부모님 돈으로 국유재산 조정과 있는 동안 법원 검찰 지어지는 자리 옆에 미리 땅이라도 샀을 것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강의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제 못할 것 같다면서 스타 강사 되려고 인지도 끌려고 영상 올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듣기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전 이렇게 내부 고발하고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보이고 싶었다. 그래야 저 말고 다른 사람도 절 보고 용기를 낼 거 아니냐면서 오늘은 좀 쉬고 영상을 다시 올리고 필요하다면 언론 접촉도 이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으로 고영태와 질이 다른 사고가 고귀하고 존경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의 TV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국가를 사랑하는 충성심과 진정성을 믿고 응원합니다. 김태우 수사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017년 7월 민간인 문제 첩보 보고를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경고했다는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 임용하려던 것으로 하루 정도 주의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운영위에서 2017년 7월 김 수사관이 정치인이나 민간인 문제에 대해 첩보를 접수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직후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이 그 사건 이후부터 1년 동안에는 특별한 문제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고위직 감찰 당시 별건 감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외교부 공무원이건 아까 얘기했던 다른 고위 공무원이건 사생활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적이 없다며 비위 첩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나왔는데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다. 별건 감찰을 한 게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수사관은 포렌식 분석 보고서를 내라고 해서 휴대전화 대화 수년치를 엑셀로 한 줄씩 봐가며 살폈다며 그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분석 보고서를 냈더니 조사하라고 해서 자료까지 받은 것이 왜 별건 조사가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온라인 우파 매체 Y타임스는 도덕적 둑이 터진 문재인 정권 치명적이다. 라는 사설을 통해 좌파 정권의 생명줄은 도덕성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덕적 DNA를 자랑으로 여긴다. 이미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그러한 좌파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도 스스로 도덕성을 자부하기에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문재인 정부를 기대했지만 역시나였다. 아니 역시 나를 넘어 저렇게 일구이연하면서 내로남불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까지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DNA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이미 대담한 거짓말로 판명이 났고 이제는 민간 인사 개입의 블랙리스트, 국채 발행 압박까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민간 인사 개입은 저들이 말하는 도덕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한눈에 알게 해주었고 국채 발행 압박 이슈는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을 넘어 저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사기성이 강한 정권인가를 떠올리게 했다. 박근혜 정부를 욕보이려고 조작을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건 조폭의 수준을 뛰어넘는 파렴치범 수준이다. 그뿐인가? 여기저기서 확인되는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그야말로 내로남불 그대로다. 자신들은 전 정권 사람들을 바로 그 이유로 감옥에 쳐넣고선 자신들은 더한 짓을 했다. 그러면서 입을 싹 씻는다.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 실세들은 부인하기에 바쁘다. 조국 수석은 31일 국회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심지어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고도 했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그렇게 피해자 행세여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 것인가? 서슬퍼런 권력을 소나귀에 쥐고서도 그렇게 얻어맞는 척 행세하는 이들을 언제까지 국민들이 봐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제 특검 가야겠지요? 거짓말 탐지기 앞에 두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요. 함장영님, 푸른 늑대님, 김민영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